자, 근데 이 세포가 굉장히 다세포인 경우는 다양해. 일단 사람을 먼저 얘기하면 사람의 세포에는 이렇게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고 붉은색 색소를 띠는 뭘로 되어 있냐면 적혈구, 혈액에 적혈구가 있어. 이거 혈구라고 해서 혈구세포, 혈액에 있는 하나의 세포인데요. 얘는 생김새가 가운데가 쏙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얘가 하는 기능이 뭐냐면 일단 철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쇠맛 난다고 하지, 피나면. 얘가 산소와 결합을 잘하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 게다가 온폭하면 산소와 결합을 잘하는 구조를 갖는데 해서 자기 각각 산소 운반 기능 있는 적혈구는 붉은색 색소, 철과 결합하기 좋은 색소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온복해서 산소를 더 많이 저장하고 운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야.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적혈구, 그리고 신경을 전달하는 세포가 있거든? 이런 별 모양의 신경세포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한쪽 방향으로만 자극을 전달하는 축색돌기 말단이 있는데 우리가 왜 우측통행 하듯이 자동차도 한쪽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우측통행이지, 자동차. 그치? 나는 싫어. 난 왼쪽으로 갈래. 그럼 어떻게 해? 죽는 거야.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수용한 자극이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을 해요. 여기 중간에서 수용되잖아? 그러면 양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만 가요. 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해서 자극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게끔 생긴 요런 신경 전달 물질, 신경세포는 요렇게 생겼고 기능은 자극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해서 세포들은요, 모양과 크기, 기능이 서로 각각 다르다. 그리고 하나의 세포로 구성된 생명체도 있고요.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체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해서 이런 세포들이 쫙 모여 있으면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모 세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네모 자, 모양과 기능, 크기가 같은 세포들의 모임. 그럼 이제 얘네가 조직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조직들이 또 여러 개가 막 있거든? 네모 조직도 있을 수 있고 기능에 따라 세모 조직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조직도 있을 수 있는데 얘가 식물에서처럼 양분을 합성하는 기능을 모두 다 담당한다라고 하면 잎에 있는 표피 조직,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처럼 하나의 양분 합성하는 광합성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조직계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 조직계는 동물에게는 없고 식물에게만 있는 구조예요. 식물만 갖는 구조다. 자, 그리고 나서 기관이라는 걸 형성하는데 어떠한 형체를 갖춰요. 얘는 뭐냐면 현미경으로 봐야 돼. 현미경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형태를 갖추지 못하니까 더 작은 단계이라는 거지. 그래서 드디어 형태를 갖춘 요것을 어떠한 형태를 갖춘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요것들 우리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노란색 식물을 자, 뿌리에서 물 흡수하고 줄기 여기서 양분 만들고 양분 만드는데 물, 산소 아까 포도당 강합성 말하는 거잖아. 그치? 요렇게 관여하는 애들 뿌리, 줄기, 잎 요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영양기관이라고 그래. 자, 뿌리 딱 떼보면 어떠한 형태 갖고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있는 조직이나 세포처럼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고 그냥 눈으로도 볼 수 있잖아.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줄기 보이지? 그리고 잎 보이지? 이렇게 양분을 합성하는데 운반, 물 흡수하고 막 이런 거 관련된 이런 애들을 묶어서 영양기관이라고 그래. 그리고 꽃과 열매처럼 자손을 번식하는 데 관련된 애들을 생식기관이라고 그래. 그래서 기관은 사람의 눈으로,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최소 단위야. 어떠한 형태를 갖춘 이런 단계를 기관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관들의 모임이 또 있어. 이걸 또 기관괴라고 합니다. 근데 기관괴는 조직괴처럼 식물에게는 없고 얘는 동물만 있는 구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근육세포가 있어. 근육세포가 쫙 늘어져 있으면 근육 조직이 되는 거고, 동물은 조직계는 없다고 했어. 요런 근육이 모여서 위를 만들어냈어. 위. 사람의 위 있지? 위라는 기관인 거고, 요런 장기기관이 여러 개가 몰려져 있으면 기관계인데, 우리 대표적으로 영양기관이 있어. 여기에서 식물의 영양기관이 있듯이 영양기관들이 모여있는 거 영양기관계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먹고 운동하고 에너지 내고 쓰는 기관들. 자, 우리가 음식을 어디로 처음으로 받아들여? 입. 그리고 식도.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위.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창자? 작은 창자 또는 소장. 자, 여기서 소화를 거치고 나서 남은 찌꺼기들은 어디로 가? 대장.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응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먹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 뽑아 먹고 필요 없는 거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 먹는 거잖아. 영양소를 사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영양기관계라고 하는데, 각각의 장기기관들이 영양활동에 관련된 기능을 같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들의 모임 기관계. 이거는 식물에게 없고 동물에게만 있는 구성단계예요. 자, 그리고 나면 여러 배설기관계, 호흡기관계 요런 것들이 모이면 그냥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야. 개체는 더 이상 다른 것들하고 구분되지 않는 독립된 개체, 완벽하게 기능을 담당하는 하나, 요것을 개체라고 합니다. 해서 자, 조직인지 기관인지 기관계인지, 특히 식물에게는 기관계가 없고 조직계만 있고, 동물계에는 조직계가 없고 기관계만 있다. 요 부분 공통점, 차이점 요것만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밑줄 치고 갈게요. 생물의 구성 단계 끝쪽에 체계적으로 모여 조직. 자, 밑줄 세포 먼저. 세포들 체계적으로 모여 조직. 조직이 모여 기관. 기관들이 모여 완전한 생물체 개체. 단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집신벌레, 아메바 이런 단세포 생물은 하나의 세포가 끝이에요. 다음 단계가 없이 자, 하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단세포 생물도 있다. 자, 그래서 세포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식물세포 보니까 표피세포, 잎살세포. 잎살세포가 울타리 조직처럼 놓여져 있을 수도 있고 해면 조직처럼 놓여져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 표피세포하고 잎맥을 제외한 나머지 세포들을 총칭해서 잎살세포라고 한다. 물간체가는 잎맥이라고 따로 묶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요것들이 세포. 조직은 울타리 조직, 물간 조직, 체간 조직 이렇게 있다. 자, 그래서 기관으로 가면 잎 나와 있죠. 개체로 가면 아예 식물체 통째로 나와 있죠. 그래서 구성 단계, 그리고 얘네 각각의 조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직계에 어떤 것이 있는지 구분 정도 해주시면 돼요. 자, 세포. 식물체 구성하는 세포 기본 단위 무엇을 밑줄 치냐면 세포, 표피세포, 잎살세포, 물간세포 등. 그 밖에 많이 있겠죠. 정확히 똑바로 앉고 빨리 이거 밑줄 쳐봐. 가로 1번 세포에 표피세포, 잎살세포, 물간세포 등. 자, 조직. 분열조직, 연구조직. 식물의 조직에는 분열조직, 연구조직 두 가지가 있대. 분열 조직은 뭐냐면 분열하는 거야. 세포가 2개, 4개 되는 거 분열하는 거야. 개수를 늘리는데 식물이 세포 수를 늘리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야. 생장한다라는 거야. 식물의 뿌리 끝에 여기에 생장점이 있거든요. 생장점이 있는데 생장점이 위쪽으로 세포를 자꾸 만들어내. 위쪽으로 세포를 만들어내면 시간이 지나잖아? 그러면 생장점은 위에 가 있을까요? 아래쪽에 가 있을까요? 위쪽으로 세포를 만들어낸다고. 아래에 있죠? 그래도 아래쪽에 있는 거야. 얘가 땅속 깊은 곳에 밑으로 들어가서 다치지 않게.
그래서 생장점은요, 뿌리 끝에 언제나 존재하는데 위쪽으로 세포를 만들어서 길이 생장을 하게끔 해줘요. 여기 생장점 여기 박아줬으면 좋겠다, 야. 확 크게. 그치? 성장도 아니고 생장이 뭐예요? 생장은 덩치적인 크기 생장, 요 것을 말하고, 성장은 내적인 것도 포함이야. 성숙하다, 뭐 이런 거. 성장은 너네들 사람한테는 생장이라고 안 하고 성장이라고 하고, 식물은 생장이라 그래. 자, 그 다음에 분열 조직 밑에 연구 조직, 아니, 형성층 해야지, 형성층. 형성층은요, 어떤 거냐면, 식물이 오랫동안 살면, 나무가 오랫동안 100년씩 살면 이 나무 어때? 크기가 커지지. 얘네가 매 해년마다 옆으로 커지는 부피 생장을 하거든요. 옆으로 세포를 만들어. 생장점에서 위로도 막 세포를 만들지만 이 옆으로도 세포를 만드는데 어떤 식이냐면, 여름에는 햇빛이 강하고 광합성을 잘할 수 있잖아. 세포를 왕성하게 됐다마니 막 만들어내. 근데 겨울은 어때? 못해요. 잘 못해. 미직미직해. 빛도 적고 만드는 양분도 적고 물도 많이 광합성이 제대로 안 되면 물도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그러면 얘네가 세포층이 어떻게 되냐면 쪼그라들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줄무늬처럼, 겨울에 생장한 게 줄무늬처럼 남아. 이거 뭐야? 나이가 1살, 2살, 나이테야. 옆으로 크는 부피 생장, 분열 조직에서 하는 건데요. 분열 조직, 발음이 안 나와. 분열 조직 옆으로 이렇게 부피 생장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형성층이 있는데, 얘가 한 해 한 해 성장된 요것이 무늬로 나타난 것이 나이테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분열 조직은 생장점, 형성층 이렇게 알아두시고, 연구 조직은 사람도 연구치가 있잖아. 이런 것처럼 표피 조직,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물관, 체관들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쭉 갑니다. 그래서 자, 식물의 조직은 분열 조직, 연구 조직 이렇게 있다. 그리고 조직계로 넘어오시면요. 자, 식물체에만 있는 구성된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 표피 조직계는요, 뿌리, 줄기, 잎 감싸고 있는 표면 조직들을 말하고요. 관다발 조직은 물관과 체관, 형성층이 있는 애들을 우리는 관다발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내가 환상각피법 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쌍떡잎 식물 같은 경우에는 형성층이 있어. 변화보리처럼 단년생, 길이 생장만 하는 애들, 형성층이 없는 애도 있거든. 그런 애들은 형성층이 없어서 실험하기 불가능하고요. 쌍떡잎, 동선화나 이런 애들은 쌍떡잎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붉은색 잉크에다가 얘를 키워. 그러면 물이 지나간 관에 요 바깥쪽 안쪽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물들거든요. 요 부분이 뭐냐면 물관이야. 그리고 환상박피법을 통해서 바깥쪽에 뭐가 있다라는 걸 알아냈다? 체관이 있다라는 걸 알아냈지. 물관과 체관 요런 거 형성층을 중심으로 발달되잖아. 요거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것을 관다발 조직계. 그 밖에 기본 조직계는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를 제외한 모든 것들, 나머지 것들을 우리는 그냥 기본 조직계로 한다. 그래서 이런 조직계는 누구에게만 있는 단계다? 식물에게만 있는 구성 단계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기관은 일정한 형태의 모양을 갖추면 기관이라고 하는데, 식물은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등의 기관들이 있다. 자, 다시 12페이지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조직에 세포들이 모여 조직 밑줄 치시고, 분열 조직, 생장점 형성층 밑줄, 연구 조직, 표피 조직,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물관 조직, 체관 조직 밑줄. 자, 왼쪽 보조단에 세포의 발견. 지원이 읽어봐봐. 1965년 영국의 세포들 코르크 조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코르크 조각이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이후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로버트 훅이 처음으로 코르크 마개를 볼록 렌즈 렌즈를 두 개를 겹쳐서 봤더니 크게 보였지. 아, 하나처럼 보였는데 내부에 작은 방이 있네. 이것을 처음으로 세포라고 정의했대요. 자, 생장점과 형성층. 자, 준석이 읽어봐봐. 생장점, 줄기 끝이나 뿌리 끝에 있으며 길이 생장해
일어나는 무지가 생장증. 쌍떡잎 식물과 겉씨 식물의 물관과 체관 사이에 있으며 피생장이 일어나는 곳이다. 옆으로 크는 건 형성층, 길이는 생장점. 자, 그러면 다시 3번, 13페이지 3번 조직계. 이건 동그라미 쳐야 돼. 식물에게만 있는 구성 단계.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 밑줄 치시고 오른쪽 보조단에 식물의 조직계. 발음 자꾸 꼬인다. 쫙 읽어봐. 조직계. 준재 읽어봐봐. 표피 조직계. 표피 조직계, 뿌리, 줄기, 잎의 표면을 감싸는 표피 조직이 모여 형성되는 것을 식물체에 대한 표현을 내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잠깐, 표피 조직. 표지의 기능이 뭐야? 책의 표지는 왜 매달아놔? 표지 왜 만들어놔? 쉽게 안 보여. 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쪽에 찢어지지 말라고. 표피 조직도 마찬가지야. 내부 물질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 자, 관다발 조직 읽어주세요. 관다발 조직계, 일관과 체관 및 형성층이 모여 이루어진 것을 분과하는 이동하는 풍물 역할을 한다. 기본 조직계. 기본 조직계, 표피 조직계와 관다발 조직계는 제가 나머지 부분으로 식물체의 기능을 차지한다. 능력합성과 저장 등을 기능한다. 자, 동그라미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다시 가로 4번에 개체. 조직계가 모여 일정한 형태의 기관, 밑줄, 마지막 개체, 밑줄. 자, 식물의 구성 단계에 자, 조직계 꼭 알아두시고. 자, 준재야, 식물의 조직계 3개 나왔는데 무슨 조직계, 무슨 조직계, 무슨 조직계?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 그렇지. 꼭 알아두세요. 요거는 식물에게만 있는 구성 단계다. 자, 그럼 이제 동물의 구성 단계는 똑같아요. 세포로 시작하고 세포들의 모임, 조직. 조직은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결합 조직은 뼈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얘네가 모여서 어떠한 형태를 갖추면 기관. 응? 자, 기관이 여러 개 모여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면 기관계. 기관계는 동물에게 있는 구성 단계다. 그래서 완벽한 독립된 개체 이렇게 연결돼요. 자, 세포 밑줄, 조직 밑줄, 기관 밑줄. 자, 기본적인 단계 똑같으니까 밑줄만 치고 제목만. 자, 기관계 동그라미. 동물체에만 있는 구성 단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신경계 등이 있다. 소순, 호, 배신. 소순호, 배신. 소순호, 배신. 사람 이름 같지? 소순호가 나를 배신했어? 소순호, 배신. 등이니까 그 밖에 더 있어. 자, 그래서 자, 마지막 개체가 된다. 특징은 뭐냐면 각각의 기관이 내가 위가 안 좋아. 위가 나빠지면 뭐가 떨어지냐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 또 간이 나빠져. 또 그럼 무슨 기능이 떨어지냐면 해독작용이 떨어져서 신장이 안 좋아져. 그것뿐만 아니라 간이 안 좋잖아? 소화 기능도 떨어져. 얘네 각각의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나중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기능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해서 여러 기관계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유기적으로 작용함. 물결 무늬 쳐주세요. 자, 뒤쪽으로 보면 14페이지에 첫 번째 그림이 소화계잖아. 소화계. 입, 식도, 소장, 대장, 간, 쓸개, 이자 등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 기능이 있고요. 순환계는요. 심장, 혈관, 영양소, 산소 필요한 거 운반하고 노폐물, 불필요한 거 몸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운반 기능을 주로 합니다. 소화는 소화를 시키는 거야. 순환은 이동을 시키는 거고, 호흡은 숨을 쉬는 건데, 호흡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식물이 호흡하는 이유가 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사람이 호흡하는 것도 맞아요.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호흡을 합니다. 폐, 기관, 기관지, 기체 교환을 하기 위해서 산소를 들여 마시고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기 위해서 호흡을 하고요. 배설계는요, 생명활동 결과 발생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합니다. 신경계는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요 관계를 관여하기 위해서 작용을 하고요. 골격계는요, 두 개의 골은 뇌를 보호하고 척추, 지지하고 갈비뼈, 심장, 장기 보호하죠. 이런 식으로 서로 얘네가 영향을 주고 있다. 각각의 얘네들이 어떤 기관계에 속하는지 이거 나중에 하나하나 다 배우거든요. 얘네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우리 생물, 동물의 이 구조가 다 기관계에 해당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잠깐 자르고 문제 풀어볼까? 어려운 거가 아니죠. 20페이지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20페이지 쭉 풀어보세요. 20페이지 쭉. 네, 누가 풀어야 돼? 20페이지 쭉 풀어봐. 20페이지.